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정치와 사법 영역에서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네, 바로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선거 후까지 좀 멈추게 하는 법 개정 시도,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재판이 실제로 대선 뒤로 미뤄진 결정.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럼 먼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됐다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핵심은 뭐냐면요. 재판받던 피고인이 덜컥 당선이 되면 네.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아예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하자,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 의무적으로요? 네, 현행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아, 그 법적인 공백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법안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인데, 근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단독으로? 네. 국민의힘은 이게 뭐 특정 후보,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까지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리를 정비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선거 국면하고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그 깊은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되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그 소위에서 보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부터 해서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 같은 여러 특검 법안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 검사징계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민주당 주도로 다 의결이 됐습니다. 와,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된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입법부에서는 재판 중단 논의가 뜨거운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 결정이 나왔군요. 이건 어떤 재판이었고 또 왜 연기된 건가요? 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파기환송심입니다. 파기환송심,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보낸 거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다시 심리하는 재판인데, 이게 첫 기일이 원래는 5월 15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대선 날짜가 6월 3일이니까 그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바로 받아들인 거죠. 법원이 밝힌 연기 사유가 좀 흥미롭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이거예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떤 외부 영향이나 간섭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했다. 이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이 후보 측에서는 헌법 116조에 있는 후보자 균등 기회 보장 조항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 11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 체포나 구속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졌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 주권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이다, 이러면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걸 두고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아예 다른 재판들도 다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요. 다른 재판들까지요? 네, 김용민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SNS 같은 데서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덧붙이기도 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정지시키려는 시도하고 또 사법부가 실제로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결정, 이걸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방향은 비슷해 보이는데 접근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아주 특정 신분이 딱 되면 재판 절차 그 자체를 법으로 그냥 멈추게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직접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은 대선 후보라는 그 상황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 공정성 시비를 좀 피하려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판단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절차적인 판단. 네, 결국 이 두 사건 모두 유력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하고 딱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법적 또 정치적인 딜레마에 부딪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라든지 또 법원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 좀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법과 정치가 만나는 지점,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앞에서 사법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후보자의 권리 보장,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오늘 살펴본 두 사건은 이 질문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